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4급 교과 산자 34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려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배려는 짝배, 생각여로, 여러모로 자상하게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짝배를 보겠습니다. 짝배는 닭유와 자기 기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여기서 닭유는 술병을 그린 것이고 자기 기는 그 옆에 꿇어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결혼식을 할 때 술을 나누어 마시면서 짝을 맞이하는 풍습을 보여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술을 나누다, 짝짓다라는 뜻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생각려를 보겠습니다. 생각려는 범호와 생각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생각사는 정수리 신과 마음심의 합자로 생각이나 심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범호가 더해진 생각려는 옛사람들이 산길을 갈 때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 많은 생각과 염려를 했던 것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생각하다, 근심하다, 걱정하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배려는 짝배, 생각여로, 여러모로 자상하게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배타주의라는 단어입니다. 배타주의는 물리칠 배, 달을 타, 주인 주, 뜻의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상 생각 따위를 배척하여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상 경향을 말합니다. 물리칠 배를 보겠습니다. 물리칠 배는 손수와 안일비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안일비는 새의 양날개를 그린 모양이어서 원래의 의미는 날개였지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란히 펼쳐진 모습에서 등지다, 위배되다 라는 뜻이 나왔고 나란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안일비가 들어가는 글자에는 나란하다와 위배되다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후에 아니다, 그르다 등의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손수가 들어간 물리칠 배는 자신과 다르거나 위배된다고 하여 손으로 밀쳐내 배척함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밀치다, 배척하다의 뜻입니다. 달을 타를 보겠습니다. 달을 타는 사람인과 어조사 야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어조사 야는 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소전의 모습을 보면 뱀이 혀를 내밀고 꽈리를 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뱀을 뜻하는 어조사 야에 사람인을 붙여서 뱀처럼 위험한 타인을 의미했습니다. 부족끼리 서로 싸우던 옛날에는 다른 부족이나 다른 종족들은 모두 뱀만큼이나 위험한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다르다, 다른 사람, 다른 곳 등의 뜻입니다. 주인 주를 보겠습니다. 주인 주에 각골문을 보면 불이 타오르는 등잔불의 심지를 그렸습니다. 소전에 가서 등잔대가 더해져서 지금의 주인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주인주의 원래 뜻이고 주인주의 부수도 심지의 모양인 점주 부수입니다. 심지는 등잔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심이라는 뜻이 되었고 사람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인, 임금, 우두머리 등의 뜻이 되었습니다. 오를 의를 보겠습니다. 오를 의는 양양과 나아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나아는 각골문과 소전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도끼날이 달린 삼지창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전투용이 아니라 의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를 의는 의전용 긴 창에 장신용 양의 머리가 매달려 있는 것을 그린 것인데 양은 상서로움을 뜻하고 아름다움과 정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창을 들고 서 있는 것은 제사와 각종 의식 행차 등에서 위험을 보이고 격식을 갖추려고 하는 의식의 하나였습니다. 종종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고 배반을 응징하는 의식 등에서 정의로움이라는 의미가 생겼고 옳다, 의롭다, 관계를 맺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타주의는 물리칠 배, 달을 타, 주인 주, 뜻의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상, 생각 따위를 배척하여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상 경향을 말합니다. 산책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산책은 흩을 산, 꽤 책으로 가벼운 기분으로 이리저리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흩어질 산을 보겠습니다. 흩어질 산은 원래 이렇게 썼던 글자입니다. 이것은 삼배의 재료가 되는 삼을 솥에 푹 쪄서 겉껍질을 벗겨내고 흰줄기를 가늘게 쪼개면 실이 되었는데 이때 삼껍질이 풀어지도록 몽둥이로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후에 나무의 속살을 의미하는 6달 월이 더해져서 짙은색 겉껍질과
하얀 육질이 흩어지는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했지요. 흩어지다라는 뜻과 껍질과 줄기가 분리가 되므로 헤어지다, 달아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삼마입니다. 삼의 겉껍질을 벗겨낸 후 이것을 집이나 굴바위 안에 걸어놓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문지를 마입니다. 삼의 껍질을 벗기려고 손으로 문지르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마찰이라는 단어에 쓰이죠. 문지를 때는 손이 물체에 닿기 때문에 닿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천루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집을 뜻합니다. 저릴 마는 삼에 마약 성분이 있어서 삼 껍질을 벗기다 보면 손이 저릿저릿하고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을 병들력을 넣어서 표현했습니다. 마약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뜻하는 삼마에 귀신 귀를 추가하여 마기마가 생겨났습니다. 마기, 악마, 마술이라는 의미입니다. 꾀책을 보겠습니다. 꾀책은 채찍책이라고도 하는데 대나무 죽과 가시자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이것은 원래 대나무 가지를 다듬지 않고 가시처럼 날카롭게 하여 때리는 채찍을 표현한 것입니다. 채찍, 채찍질하다, 독촉하다 이 뜻이고 후에 대나무를 날카롭게 잘라 점을 치는 산가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헤아리다, 예측하다, 계책, 꾀 등의 뜻이 생겼습니다. 또 드물게 지팡이 또는 지팡이를 짚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산책은 흩을산, 꾀책으로 지팡이를 짚는 노인의 걸음처럼 걸음을 풀어 헤치듯이 뚜렷한 목표나 방향이 없이 걷는 것으로 가벼운 기분으로 이리저리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상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상식은 항상상, 알식으로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을 일반적인 지식이나 판단력을 뜻합니다. 항상 상을 보겠습니다. 항상 상은 높다라는 의미의 오히려 상과 수건건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오히려 상은 향을 향해 8팔이 합해진 것으로 향할 향은 집과 창을 그린 것인데 연기를 그린 8팔이 더하여져서 연기가 위로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높다, 높이다라는 뜻이었는데 숭상하다라는 의미로 뜻이 확대되고 오히려, 더욱이, 또한 등의 뜻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은 높다라는 의미의 오히려 상과 수건건이 합해져서 높이 올려있는 옷인 치마를 가리키다가 치마가 평상시에 늘 입던 옷이었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일정하다, 변함없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식을 보겠습니다. 알식은 말씀원과 찰진흙 시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찰진흙 시는 색일지라고도 하는데 소리음과 창과가 합해진 글자로 소리를 듣고 창으로 진흙에 글을 새긴다는 의미로 진흙이라는 뜻도 있지만 색이다, 적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알식은 말씀원과 찰진흙 시가 합해져서 말을 머리에 새겨놓는 것이 아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알다, 지식의 뜻이 있고 표시하다, 기록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시가 아니라 지로 읽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식은 지식이 있음을 말하며 표지는 교통 표지판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표식으로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식은 항상 상, 알식으로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을 일반적인 지식이나 판단력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급교과산자의 34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배려는 짝배, 생각여로, 여러모로 자상하게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배타주의는 물리칠 배, 달을 타, 주인주, 뜻의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상 생각 따위를 배척하여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상 경향을 말합니다. 산책은 흩을 산, 꾀책으로 가벼운 기분으로 이리저리 걷는 것을 의미하고 상식은 항상 상, 알식으로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을 일반적인 지식이나 판단력을 뜻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4급교과 산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